안녕하세요. 강남의사 닥터창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올바른 세안법과 세안제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클렌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피부 타입별로 어떤 클렌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의 원리와 클렌저의 특성을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소중한 피부에 사용하는 클렌저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클렌징, 세안의 원리가 어떻게 될까요? 세안의 목적은 피부에 묻어있는 메이크업, 피부의 노폐물, 피지, 각질, 땀 등의 공기 중에서 얻은 여러 먼지까지 이런 오염물질 등을 닦아내는 것이죠. 이러한 물질들은 물로 닦이는 것도 있지만 메이크업이나 피지와 같이 기름기는 물로 잘 닦이지 않아서 오일 성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잘 닦여 나갑니다. 그런데 오일 성분만 있으면 물로 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부의 여러 오일 성분들을 잘 녹여내고 또 물로 잘 씻어내려면 오일 성분과 물 성분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계면활성제이죠. 계면활성제 성분을 살펴보면 물이랑 잘 붙는 친수성의 머리 부분이랑 기름과 잘 붙는 소수성의 꼬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꼬리 부분이 기름과 붙고 머리 부분이 물 성분이랑 붙어서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면활성제 성분은 매우 다양한데요. 크게 음이온성, 양이온성, 양측이온성,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 구분이 됩니다. 클렌저에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는 음이온성이 많은데요. 거품이 잘 생기고 세정력이 좋은 특징을 가집니다.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로는 설페이트, 포스페이트, 설포네이트, 석시네이트 등의 계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유명한 성분이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인데요.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라고도 합니다. 암모늄 라우릴 설페이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등도 있습니다. 강한 세정력으로 오랫동안 많이 사용되었던 계면활성제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피부 자극 등 좋지 않은 영향들이 있을 수 있음이 많이 알려져서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소듐 코코설페이트와 같은 코코넛 오일 계통의 계면활성제들도 있는데요. 코코넛 오일의 구성에 라우릭 액시드가 50% 정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음이온계 계면활성제는 세정력은 좋지만 건조해지거나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건성 피부나 민감성 피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측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음이온성과 양이온성을 모두 가지는 성분으로 세정력은 좀 떨어지지만 자극이 적어서 어린이 비누, 저자극성 샴푸 등의 저자극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은 양측이온성으로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와 같이 사용돼서 강도가 좀 순해지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은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이온화되지 않는 성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데실 글루코사이드 성분이 있습니다. 자극이 적고 독성이 거의 없는 순한 성분으로 유아용 제품이나 순한 클렌저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클렌저는 어떤 것일까요? 최대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이물질이나 노폐물을 잘 씻어내는 세안제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게 뭐냐면 세정력이 좋으면 그만큼 자극이 강해지고 순하고 자극이 적으면 세정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부를 위해서는 세정력이 너무 강한 것보다는 피부에 정상 보습 성분이 제거되지 않을 정도로 순한 제품이 좋습니다. 굳이 정상 보습 성분을 다 제거하고 나서 보습제를 또 발라서 외부의 보습 성분을 다시 넣어주기보다는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최고의 보습 성분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피부 장벽도 깨뜨리지 않고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피부는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깨지더라도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회복이 안 되는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악순환의 사이클을 돌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당장은 괜찮지만 미세한 자극이라도 반복되다 보면은 이것이 쌓여서 나중에는 피부염이 생기거나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작은 자극이라도 방지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진료실에서 남자분들에게 클렌저를 권하다 보면 클렌징 할 때 거품도 안 나고 미끌거린다고 순한 클렌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예전에 남자분들 세안하면서도 남성미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죠. 비누로 거품 왕창 내서 얼굴에 팍팍 문지르고
또 물로 박박 과격하게 씻어내고, 이것도 부족해서 면도날로 박박 면도를 합니다. 심지어 떼수건으로 얼굴을 미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로는 알코올 향이 잔뜩 나는 화한 스킨을 얼굴에 착착 때려서 두들겨 바르죠. 엄청 따갑지만 뭔가 남성의 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피부는 뭘 해도 괜찮다는 저항성 피부 타입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물론 민감성인 분들보다는 웬만한 자극에 피부가 잘 견뎌내고 회복도 잘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극이 반복이 되면 이런 분들도 민감해질 수 있고요. 피부 노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피부가 웬만한 자극을 잘 견뎌낸다 하더라도 꼭 주의하셔서 가급적 세안을 할 때 너무 자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안 시에 잘 닦이지 않고 미끌거리는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세정력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시더라도 세안 시간을 짧게 하고 바로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를 꼭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피부 타입별로 어떤 세안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클렌저 선택 시에 피부 타입을 우선 고려해야겠지만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 하는지, 가볍게 하는지 무겁게 하는지도 고려되어야 하고요. 계면 활성제에 따라서 강한 세정력을 원하는지, 세정력이 좀 약하더라도 자극이 없는 순한 성분을 원하는지, 세안제의 산도, 약산성인지 중성인지 알칼리인지, 피부 장벽 보호 성분들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고려되어야겠습니다. 우선 건성 피부입니다. 쉽게 건조해지는 보습이 중요한 피부 타입이죠. 건성 피부에서는 세정력이 높은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설페이트 계열의 계면 활성제는 피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뽀드득하게 닦이는 것보다는 조금 잔여감이 남는 느낌이 들더라도 약간 미끌거리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피부 보습에는 도움이 됩니다. 글리세린 등의 보습 성분이나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과 같은 세포간 지질 성분이 함유된 클렌저도 있으니까 이러한 제품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차 세안제로는 클렌징 오일, 크림, 로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 메이크업 정도에 따라서 메이크업이 진하면 오일류를 사용하시고 가볍다면 로션 타입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건성 피부에서는 각질 제거, 스크럽 제품은 가급적 자제하고 만약에 한다면 아하 성분으로 주 1회 이하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건성 피부에 비해서 세정력이 좀 더 있는 것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블랙헤드와 피지, 여드름이 신경 쓰인다면 세정력이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을 써도 피부가 많이 건조해질 정도가 아니라면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드름이 나는 피부라면 바하 성분이 함유된 클렌저가 피지 제거 기능이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주 1, 2회 정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성 피부에서 메이크업을 지울 때는 클렌징 젤이나 워터 타입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화장을 진하게 한 경우나 피지, 블랙헤드가 신경 쓰인다면 클렌징 오일을 주 2회 정도 사용하되 자칫 오일 성분이 남으면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일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짧은 시간 1분 이내로 사용해서 잘 씻어내야 합니다. 민감성 피부의 경우에는 클렌징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저자극의 순한 클렌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서 피부의 정상 pH인 5.5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성 피부와 마찬가지로 설페이트 계열의 계면 활성제보다는 약한 계면 활성제 성분으로 뽀드득하게 닦이기보다는 미끄럽게 닦이는 제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성분의 종류가 많지 않은 적은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방부제도 독성이 적은 성분으로 고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 성분이나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세안을 할 때도 과도하게 문지르는 세안은 피하시고 세안을 짧게 끝내서 세안제 성분이 오래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빨리 씻어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에서는 클렌징 티슈, 화장솜, 전동기기, 스크럽 제품 등은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민감성 피부도 건성 민감성이냐 지성 민감성이냐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성과 지성의 가이드를 어느 정도 따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클렌저란 무엇인지, 클렌저의 원리와 성분에 대해서 알아봤고 피부 타입별로 클렌저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주의해야 할 내용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